그 미취학 아동이 수학을 어떻게 해야 할까? 5세, 6세, 7세에도 수학을 요즘엔 하죠. 예, 한글을 익히고 또 수학을 하는데 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안 좋은 것은 학습지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것도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연산 연습을 시키는 것이죠. 물론 학습지도 뭐 창의 수학이라든지 놀이 수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티커를 붙이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학적 감각을 길러주지도 않을 뿐더러 또 지겨움을 주죠. 수학에 대한. 수학이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게다가 왜 시키는가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원인이 있긴 한데 첫 번째는 공부 습관. 요즘에 유행하는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준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5살, 6살 아이한테 무슨 공부 습관을 들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습관적으로 공부한다, 기계적으로 공부한다, 그런 아이가 공부를 잘할 리도 없고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수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좋아하고 그런 것이죠. 좋게 어떻게 하면은 수학을 좋아할까, 좋아하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린아이한테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준다. 매우 잘못된 것이죠. 수학 동화 같은 것들은 어떤가? 그런데 그 수학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예. 동화는 그냥 우리말로 된 좋은 동화책을 읽혀주세요. 예, 수학 동화가 문제가 아니고 그 어렸을 때는 이야기들, 재미난 이야기에 빠져 있도록 해줘야지 그걸 꼭 수학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수학이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창의력 수학이라든지 무슨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로 된 수학이 너무 많아요. 말로 된 수학. 근데 말로 된 수학을 할 게 아니고 언어는 모국어는 많은 대화, 많이 듣고 또 재미있는 스토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많이 접해야 되는데 수학적인 어떤 접근을 말로 한다. 굉장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어른한테 물어봐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뭐 5개의 한 줄로 된 그러니까 5개의 어떤 이제 그 물건이 있다. 그거를 7줄을 쌓았어요. 7층을 쌓고 거기에다가 2개씩 한 줄로 된 것들을 위로 뭐 5줄을 쌓았어요.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런 말 이게 무슨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수학이라고 제시를 하면 수학적인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게 언어적인 어떤 이해력을 요한단 말이죠. 왜 수학을 통해서 언어적 이해력을 요하냐 이거죠. 그거는 우리 모국어, 이야기, 자연스럽게 많은 책을 읽으면 이해력이 높아지고 지식이 올라와요. 쌓이는 거죠. 그걸 수학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굳이 그렇게 강요할 건 없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5, 6, 7살, 4살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많이 세어보는 거예요. 카운트하는 거예요. 카운트. 1, 2, 3, 4 집에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뒤에 보면은 뭐 책이 굉장히 많죠? 아이하고 책을 세어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 책이 몇 권이나 있는지. 그리고 쓰는 것이죠. 숫자는 문자와 똑같아요. 글로 표현된 것이잖아요. 근데 일단 숫자 이전에 많이 세어보는 것이에요. 10가지만 셀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100도 세고, 200도 세고, 1000도 세는 것이에요. 1부터 실제로 스스로 1000까지 세어보아야 되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232, 233, 234, 500, 501, 502 굉장히 어렵죠.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카운트 한다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간상의 양에 대한 어떤 느낌을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수학적인 느낌이란 말이죠. 또 물건이 많다, 적다 이런 것도 양감인데 그런 것도 자꾸 세어봐야 그 양적인 감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 대상을 세어봐야 양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럼 세울 수 있는 게 그 집안에서 보면 또 자연에서 보면 무한하게 많습니다. 많이 세어보면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일단 수를 좋아하고요. 어린아이들은 세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일관된 패턴을 보게 돼요. 일관된 패턴을. 예를 들면
자동차 바퀴가 4개라는 것을 알아요. 자꾸 세어보게 해보세요. 저 자동차 바퀴는 몇 개야? 우리 아빠 자동차 바퀴는 몇 개야? 친구 아빠 자동차 바퀴는 몇 개야? 다 4개라는 것이죠. 그거를 자동차 바퀴는 4개야. 이렇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관찰을 하게 하는 것이죠. 세어보게 하는 것이에요. 나뭇잎도 세어보고, 예. 의자도 세어보고, 의자의 다리 개수가 다 세어보면 4개거든요. 그런 패턴을 보는 거죠. 잠자리를 잡아보면 잠자리 날개는 4개고, 다리는 6개고, 이런 것들을 늘 보는 거예요. 예. 스스로 세어보고, 어떤 숫자로 된 어떤 패턴들을 익히는 것이죠. 계단을 올라갈 때, 1, 2, 3, 4 이렇게 세워봐요. 우리 집 아파트에 있는 계단은 10개. 근데 친구 집 아파트 가서도 반드시 또 세워봅니다. 세워본 아이들은. 그러면 친구 집 아파트의 계단 개수는 11개라는 걸 알아요. 누가 알려줘서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책을 보지 않습니까? 책을 보면 페이지가 있잖아요. 책은 물론 안에 이제 글자로 된 우리말로 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수를 좋아하는 애들은 다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라는 인식을 해요. 예, 그 수를 보는 거예요. 수를. 그것도 또한 아이들이 갖춰주면 좋은 능력이죠. 일부러 갖출 필요가 없어요. 자꾸 숫자를 좋아하는 애들은 물어보면 돼요. 이건 몇 페이지짜리 책이지? 그러면 애가 이제 주의 깊게 보죠. 그럼으로써 100페이지짜리보다는 200페이지짜리가 두껍고 300페이지짜리는 더 두껍고 얼마나 더 두꺼운지 느낌으로 아는 것이죠. 그것이 양감이에요. 양감. 사람이 언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언제 태어났다 다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언제 태어났다, 언제 죽었다, 몇 살이다 그거 다 수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연산을 시키지 않아도 은연중에 접함으로써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으면 이 정도의 나이라는 것들 나중에는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이게 수로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주소, 또 전화번호 이런 거 익혀주세요. 읽게 해주고 핸드폰에서 어떻게 누르는지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좋죠. 숫자를 많이 접하게 하는 것이 달력을 주세요. 그냥 달력을 주고 달력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계속 보고 낙서하고 익히도록 해주세요. 그럼 놀랍게도 아이들이 한 달이 30일 또는 31일 10월달은 31일이 있다. 12월달도 31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일주일이 7일 7개의 숫자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관찰함으로써 아이한테 그런 거를 많이 권함으로써 아이가 스스로 알아낸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다 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과학이에요. 예. 그리고 그냥 보이는 카운트뿐만이 아니고 관계도 수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가고 늦게 가고도 수로 표현할 수 있죠. 속도. 지금은 시속 30km로 가고 있어. 지금은 시속 80km로 가고 있어. 지금은 시속 100km로 가고 있어. 이런 것들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시속이 뭔지 킬로미터가 뭔지는 몰라도 느낌을 속도에 대한 속도가 숫자로 치환된 어떤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면 물어보죠. 계속. 아빠 지금은 30이야? 30km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아니 지금은 더 빨라서 그거보다 2배 빨라서 60km야. 그러면 그런 정보를 피드백을 계속 봄으로써 느끼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고 느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이 학습지를 푸는 것보다 또 수학 동화를 익혀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를 그렇게 이제 느끼고 카운트를 진짜 많이 하세요. 카운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이제 하나씩 증가하면서 셀 수도 있고요. 거꾸로 세는 수도 있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는 1, 2, 3, 4, 5, 6, 7, 8, 9, 10 내려올 때는 10, 9, 8, 7, 6, 5, 4, 3, 2, 1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거꾸로 한다라는 것도. 근데 중요해요. 2개씩 읽을 수도 있어요. 2, 4, 6, 8, 10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3개씩, 3묶음씩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수를 이제 카운트를 많이 했다. 1000까지도 카운트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안 하기로 약속한 거를 또 한단 말이죠. 아이들은 이제 그런 이제 혼나야 될 상황들이 조금 있죠. 근데 때리면 절대 안 돼요. 육아에서 아이한테 이렇게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죠. 배움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혼내야 될 상황에 이제 너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는데 했다. 너의 방에 가가지고 벌을 받아야 된다. 20까지 세고 와. 20까지 세고 오는 것, 그것이 아이한테는 또 엄청난 벌일 수 있어요. 벌도 사실 상대적이어가지고 효과가 없느냐 하면 있어요. 그러면 20까지 셌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수학을 더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벌로 숫자를 세게 했기 때문에 수를 세는 행위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을 해야 돼요. 아이가 잘못한 거는 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벌을 충실하게 받은 거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벌을 충실하게 받았다. 스스로 이제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1부터 20까지를 정말 진지하게 잘 셌으면 칭찬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엄마 또 아빠가 보기에는 쉬운 게 아닌데 벌을 그렇게 기꺼이 너의 방에 가서 조용히 20까지 세는 거 쉽지 않은데 잘했다. 그거는 칭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모를 수 있고 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벌을 아주 잘 책임감 있게 어린아이가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아이가 혼날 줄 알았는데 칭찬을 받는 거죠. 내가 수를 잘 셌나? 이런 느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벌을 주시더라도 카운트를 하게 해주세요. 카운트를. 제가 이제 이삭이 같은 경우에는 1000까지 한번 세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진짜 뭐 986, 987, 988, 989 이 수라는 게 쌓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1000까지 했으면 정말 칭찬을 많이 줬더니 그 성취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빠도 1000까지 너 나이 때 세지도 못했을 뿐더러 시도조차 못했다. 너는 그래도 그 벌을 아주 충실하게 너무너무너무 잘 받았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1000까지 센 것은 아이가 제가 알죠. 1000을 셀 만한 어떤 경지에 있었고 또 여러 번 그 전에 이제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받아들인 거긴 한데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수를 접하게 해주는 거, 카운트를 많이 하게 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구구단을 암기하는 거. 거의 우리나라만 또 그렇습니다. 그게 구구단을 암기해야 되는데 구구단을 암기하지 못하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뭐 3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나누기 뭐 그 최소 공배수, 공약수 이런 거 할 때 곱하기 나누기 안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이죠. 계산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연산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또 빨리 풀어야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문제 하나를 이제 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 빨리 푸는 게 능력이냐, 빨리 풀고 정확하게 푸는 게 수학적 능력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많이 본 아이들 중에서는 너무 연산만 훈련을 해가지고 수학적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거꾸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다 합니다. 근데 수학적 감각은 제로에 가까워요. 제로에. 연산 연습은 제가 연산 연습 얘기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재미있게 해주세요. 재미있게.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뽀로로 컴퓨터 같은 거 있어요. 애들용 유아용 컴퓨터 보면 기초 연산을 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뭐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림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시간을 통제해가지고 하게 해주는 것이죠. 또는 휴대폰에 보면 어플들이 있어요. 연산 게임 할 수 있는 많은 어플들이 있는데 그걸 통제하에 뭐 한 10분, 20분 정도 연산 연습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럼 좋아해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반응이 바로바로 오니까. 근데 그게 이제 게임 중독에 빠지게 하는 어떤 전초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그게 게임 요소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는 그 게임에 비하면 기껏해야 이제 맞추면은 박수 쳐주고 틀리면은 이제 그 틀렸다고 음을 내주는 거거든요. 소리를. 그리고 이제 몇 개 맞췄는지 이런 거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어린 아이한테는 그게 학습 동기 또 재미를 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요. 차라리 학습지로 그렇게 그 스탑워치를 갖다 놓고 종이 페이퍼에 있는 문제를 여러 개 푸느니 차라리 어플로 재미있게 푸는 게 훨씬 낫고 효과도 몇 배나 더 좋습니다.
수학이 지겨워지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수학 공부하자 하면 이제 멀어질 거니까. 그럼 억지로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산 연습은 그런 방식으로 재미있게 시켜주는 게 훨씬 더 좋고, 또 이제 보드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임을 통해 가지고 하는, 예를 들면 정 없으면 뭐 그 바둑알 같은 걸로 왼쪽에다가 3개 놓고 오른쪽에다가 5개 놓고 3 더하기 이제 5를 해보자. 더한다는 것은 한 공간에다가 이제 합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어보고 맞추면 뭐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이런 방식의 게임을 해도 아이들은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게임을 이제 섞어가지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계산기를 좀 많이 갖고 놀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 아이들 계산기도 좋아합니다. 네. 거기에 나오는 굉장한 수식들이 많아요. 네. 더하기도 많고 곱하기도 많고. 그러면 이제 생뚱하게도 23,262 더하기 8만 이런 거를 막 눌러봐요. 괜찮아요. 수를 가지고 그냥 논다고 생각하시고 눌러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계속 새로운 기능들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2를 누르고 계속 는을 누르죠. 그럼 2배씩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여요. 그래서 몇 번을 누르면 그 수가 다 커져가지고 화면을 꽉 채우는가. 이런 것들도 관찰해요. 대충 그래가지고 한 50 몇 번 누르면 다 찬다. 근데 예를 들면 9를 몇 번 누르면 또 다 찬다.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로그도 있고 루트도 있고 뭐 지수도 있고 많습니다. 그냥 누르면 아이들이 어떤 거를 이제 아냐면 패턴을 아는 거예요. 패턴을 익힌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물론 스스로 익히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참 관찰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에 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또 관찰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좀 격려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또 마지막 하나의 팁은 아이한테 수학을 가르칠 때 또는 다른 무엇을 가르치더라도 낮아져야 됩니다. 자세가. 눈높이를 낮추고 내 지적 수준도 아이 눈높이로 싹 낮아져가지고 오히려 아이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배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교육은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하듯 설명을 해요. 이건 이거다, 이건 저거다, 너 해봐. 그리고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또 이제 틀리는 게 있죠. 그러면 또 이제 잔소리를 해요. 어떻게 틀렸나? 저번에는 맞았잖아. 어제는 안다고 해놓고서 오늘은 왜 또 모르니? 그럼 모르는 거지. 왜 그래? 뭐가 문제? 이런 식으로 아이를 다그치거나 그런 방식으로 교육하면 정말 안 돼요. 실수는 부모가 먼저 하세요. 부모가. 예를 들면 2 더하기 3 5죠.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2 더하기 3이 5인가? 6인가? 2 더하기 3은? 아이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게 하고 모르겠다. 그냥 8 같아. 8. 그럼 아이는 이제 깔깔거리고 자기가 엄마 아빠를 수정해 주는 것이죠. 그때 성취감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어떻게 알았니? 이러면서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부모가 틀리고 아이가 맞는 횟수가 더 많은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또 오상 그렇게 하면 부모를 또 무시할 수가 있으니까 어려운 걸 맞추기도 해야죠. 그러면 이제 아이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도 잘하고 아빠도 잘하는데 자기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수학뿐만 아니고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필수적인 것이에요. 낮아지는 거, 아이보다 더 부족한 위치에 있는 거, 실수는 당연한 거. 부모가 실수해야 아이도 실수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완벽히 이룰 수가 없어요. 실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야 높은 수준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실수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틀리는 게 두려워서 뭔가를 못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평가받기 싫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진짜 취업 전에는 문제집은 풀지 마세요. 책 위주로 된 거는 아예 이제 안 하는 게 좋고,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수를 많이 접하게 할까?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죠.